피청구인 쪽에서는 어느 분이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증인이 뭐 시민성에 대해서 탄핵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신문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많이 스킵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문 범위 내에서 또 소추 사회에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부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한 증인은 이 사건의 최서원, 최순실, 고영태, 고민우 이름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최순실 씨는 본인 이름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최서원이라는 이름은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고영태, 고민우 뭐로 알았어요? 고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일, 유상현, 고영태는 모두 한국 최대 2년 선배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김수현, 최철도 잘 알고 있죠?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철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긴 봤죠? 김수현은 알고 있습니다. 최철 보긴 봤죠? 최철 한 번 봤습니다. 네. 증인은 재단법인 K스포츠와 WK가 만들어진다는 거 언제쯤 알았습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지는 제가 몰랐고 1월 초순에 2016년 1월 초순에 저한테 그 고영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체육재단에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와보겠느냐 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유상영이가 고영태한테 소개해서 K스포츠 소속으로 WK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상영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유상영 씨는 예전부터 알던 선배였습니다. 고영태 씨가 증인을 채용하는 걸 결정한 거죠. 뭐 최순실 씨 만났다고 그러지만 최순실 씨 뭐가 증인을 뽑느냐 안 뽑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순실 씨를 고영태가 증인하고 같이 일하게 됐다고 소개하는 자리로 본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유상영이나 고영태가 이 K스포츠 WK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WK하고 그 K스포츠가 무슨 일을 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회사는 처음에 고영태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상영이나 고영태나 다 누구나 뭐 유상영 씨한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상영 씨는 그냥 너를 이런 네가 마침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 이런 일을 좀 하려고 뭐 무슨 재단이 생긴다 그러는데 너한테 그런 자리 좀 오퍼를 하려는 선배가 있으니까 연락이 갈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영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뭐 저한테 원론적인 걸 물어봤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도 한국체대 나왔고 나도 한국체대 너보다 2년 선배인데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저한테 체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체육 재단이 생기는데 체육 인재들 키울 수 있고 하는 재단이 생기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영태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소속은 K스포츠인데 일하는 데는 WK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WK에서 이제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최순실 씨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를. 매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최순실 불렀어요. 씨가 당시에 WK 대표셨던 그 조성민 대표한테도 그 뭐 지시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WK에서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로 출근하지 말고 WK로 오라고 해라. 뭐 오전 시간 몇 시 되면 오라고 해라. 혹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보니까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죠? 뭐 제가 제 입으로 제가 고생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일을 많이 한 건데 다 블록회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단에서도 일을 볼 때도 있었고요. 네. 14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WK 아느냐고 그러니까 뭐 한번 방문했는데 최철이 뭐 WK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다. 최철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뭐 WK에 박과장 한체대 선배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선배가 고영태인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제 1차 진술조서 지금 보시고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1차 진술조서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2차 진술조서 앞부분에 보시면 지난 진술 왜 거짓말했는지 소회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14, 15, 16, 17 다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18, 19 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월급을 더 블루케이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K스포츠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은 더 블루케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든 기획안에는 K스포츠를 위한 기획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순실 씨가 지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고영태가 지시한 건 없네요.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그런 지시를 하시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서 최순실 씨한테 어떻게 그 통과를 받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사실상 고영태가 운영하는 회사 아니에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최순실 씨 체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고영태 씨는 상무입니다. 최순실 씨는 회장이고요. 김수현은 고영태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조성민 김수현 씨가 고영태를 대표라고 부르는 거는 과거에 그 같이 했던 회사에서 고대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고대표라고 부르는 게 그때는 김수현이 대표예요.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 뭐 어떤 회사를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고대표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게 익숙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는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자신이 잘 몰라서 고영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던데.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거 기획안들을 쓰라고 하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잖아요.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들이고 대부분이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성민 씨한테도 같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성민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MBA 하신 분이고 체육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경영이나 컨설팅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자꾸 체육 얘기를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고상무가 더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과 관련된 거는 고상무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요. WK에는 조성민 대표, 고영태, 전지영, 여직원 이렇게 딱 세 사람밖에 없죠. 소속은. 그렇습니다. 네. 고영태 컴퓨터도 못 다루고 그렇죠? 잘 다루지 못합니다. WK는 일할 직원이 애시당초 없는 거죠. 뭐 고영태 씨가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직급상 보면 제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증인은 이제 WK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해서 한 겁니다. 억지로?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한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8, 29항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서 일을 했던 간에 증인은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획안들을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뭐 아이디어나 이렇게 그 구두로 저한테 뭐 조금씩 조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유상영, 김수현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뭐 처음에 그 고영태 씨한테 저를 소개한 것 자체가 류상영 선배였기 때문에 류상영 선배한테 제가 들어가서도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거의 매일 그 주 7일 동안 일요일도 없이 거의 밤에 새벽 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했고 이런저런 기획안 만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시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류상영 씨한테 드렸고 류상영 씨가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31, 32, 33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WK 빌딩에 있던 빌딩의 관리인이 노광일이라는 분입니다. 노승이라고 아주 이름이 비슷해요. 알고 있죠? 뭐 그분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은 알죠. 저하고도 뭐 친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말씀 취지를 보면은 네. 고영태는 일주일에 4, 5일 오는데 증인은 거의 매일 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WK 직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최철 대표, 고영태 상무, 박헌영 과장, 남자 직원, 여직원 5명이 고정적으로 출근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증인을 WK 직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뭐 저를 주차장에서만 뵀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의 그 그림 나오죠. 네, 보고 있습니다. 책상이 이렇게 더블 K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아예 그렇죠. 그 노광일 씨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증인의 자리 맞죠? 네, 비슷합니다. 그 옆에 남직원 누굽니까? 노승일 아까 조성민 씨 노승일인가 그러던데. 아마 나중에 이인원 씨? 네네네. 이인원 씨 말하는 것 네네네. 같아요. 아마 그 친구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인원 씨 오기 전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책상만 있었습니다. 책상은 근데 가끔 노승일 와서 이랬죠. 노승일 씨는 가끔 왔고요. 가끔 오면 여기서 이랬죠. 초반에 몇 번 왔고요. 노승일 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와서 회의 몇 번씩 그냥 잠깐 왔다 가고요. 그리고 그 더블루케이 경리 여직원 전지영이가 있는데 전지영은 2016년 1월 25일 더블루케이 입사하는데 증인이 면접을 봤대요. 네, 제가 증인이 왜 면접을 봤어요?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성민 면접을 봤다기보다는 봤죠? 조성민 대표가 면접을 보신 거고 저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리크루트를 인터넷에서 해서 오신 분이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지영 씨는 그리고 증인이 K스포츠 직원인 거는 나중에 알았대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엔 더블루케이 직원으로 알았대요. 뭐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증인은 애시당초 더블루케이 일을 하기로 하고 고용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K스포츠에서 월급 받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최순실 씨 만나 뵀을 때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재단에 입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0, 41, 42 다 생략한 거겠습니다. 더블루케이가 최선이 설립한 거라면은 아예 그 고용태 그 컴퓨터 못하는 거 아는데 일할 직원을 뽑지 증인 같은 사람을 멀쩡한 K스포츠 직원을 데려다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야 뭐 최순실 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생략하겠습니다. 45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기획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유상영, 김수현 증인 뭐 다 더블루케이에서 월급을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더블루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은 2016년 3월 15일 89,388원, 3월 25일 17만 2,020원, 4월 25일 27만 8,510원, 5월 25일 129만 7,560원, 6월 20일 32만 7,950원, 7월 27일 24만 9,940원, 9월 7일 24만 9,350원, 합계 266만 4,718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용도로 증인이 그 돈을 쓴 거죠? 제 이름으로 네네네. 나가신 거 지금 쭉 부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었던 전화기가 세대 있습니다. 예. 그 통신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전화기 값으로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좀 27만 원, 뭐 32만 원, 129만 원. 전화기가 세대였고요. 예. 한 대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가 나왔습니다. 전화기. 그 할부 금액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129만 7,560원도 그 전화기인 것 같습니까? 액수가 커가지고. 그게 금액 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게 5월 며칠 25일 날? 날인데. 5월 25일. 25일이요? 네. 기억 안 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 네. WK에서 전화기 비용 외에 또 뭐 받으신 내역으로 없습니다. 다 전화기 비용으로만 받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월급을 받거나 다른 비용을 받은 건 없습니다. 48항 물어보겠습니다. 47항 최서원 씨는 증인을 어디 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K스포츠에는 정동구, 나중에 정동춘 이사장, 김필승 주정미 이사, 정현칙 사무총장, 노승일 강삼희 이철용 부장, 강직원 차장, 정선정 대리 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고영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K스포츠에서 최초 들어갔을 때 인재양성부 과장이었고요. 그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 체육인재 발굴하고 네. 체육인재 어떤 인재를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기획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K스포츠에서 업무 관련 또는 자금 집행은 누구까지 결제받습니까? 그런 위임 정결 규정은 있습니까? 누구까지 결제받아요? 네, 위임 정결 규정 다 있고요. 누구한테까지 결제를 받아요? 증인이 일을 제가 하면. 일단 기획안 이런 게 나중에 최순실 씨한테 컨펌이 되면 최순실 씨가 그걸로 뭔가를
저한테 지시를 하시면 그걸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돈 문제는 이제 이철용 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까? 같이 그거는 이제 결제를 같이 올리는 겁니다. 재무부 결제도 같이 특혜해서 이제 사무총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월 수령액이 세금 떼고 한 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50만 원 정도? 네. 예. 54항으로. 정동구 이사장은 증인이 외근이 많은 직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K스포츠에서 외근할 일이 뭐 있어요? WK 가는 게 외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정동구 이사장님이 근데 제가 WK 가는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정동구 이사장은 WK 회사 자체를 몰랐어요. 네. 비밀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특별히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삼인 부장은 증인이나 노승일이 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할 말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보고서 이렇게 참고 중이던 자료도 더 뒤덮어 놓고 컴퓨터 화면도 끄고 이래 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약간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오버 아니면은? 뭐 그분이 보셨기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저희가 약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항상 보안이나 모든 거를 철저하게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셨던 서류들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런 거 K스포츠에서 K스포츠 일을 하는데 왜 부장님이 보시는데 초반에 그거 비밀로 그랬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강삼인 부장은 초반에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이고요. 네네. 그 초반에 몇 개월 일하실 때는 저희도 노승일 부장이나 저 같은 사람이 WK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쪽에서 그 특별하게 아는 사람 임원들 외에는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이나 위에 알고 계신 이사 몇 분 외에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도 실제 모르는 분들이 있었고요. 강삼인 부장이 그런 걸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삼인은 정현식 총장도 증인이나 노승일에게 증인이나 노승일한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러면서 화를 내도 증인이나 노승일이 모든 일을 정현식에게 보고하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현식 사무총장님은 최소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보고를 다 드렸고요. 네. 네. 노승일 부장님은 뭐 실제 보고 받으신 분한테 그건 여쭤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신 분한테 들으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8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유상용 주식회사 예상 알고 있죠? 뭐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유상용은 노승일 고영태 강주공원의 한 세대 친구고 유상용은 법원 등기부 등본 보세요. 2016년 1월 21일 첫 강윤희 명의로 주식회사 예상을 차려놓고 재단법인 K스포츠 WK 일 하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맞죠? 하려고 한 거는 제가 모르고요. 나중에 이런 회사를 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업 목적이 똑같아요. 뭐 K스포츠 매니지먼트 모시기 그렇죠?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이게 좀 컴퓨터 화면이 저 설명치 못하는데 예상과 WK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알고 있죠? 뭐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깝게 있죠? 네. 언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라는 거. 한 뭐 사무실 위치가 어딘지도 저는 잘 몰랐고요. 몇 개월 한 3월 정도 돼서 아는 것 같습니다. 3월 정도에 그렇게 가깝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증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이제 검사님이 유상현과 김수현은 K스포츠 재단 WK가 진행한 사업에 얼마나 관여하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획안 짤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 의견이 기획안에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TBK나 재단 일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영태가 자기 뒤에 최순실이 있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상현과 김수현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켰고 김수현은 실제 고영태를 믿고 나중에 뭔가라도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상현도 김수현과 같은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유상현도 고영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사업을 도모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고영태가 일만 시켜놓고 심지어 저희에게 김수현을 챙겨주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 책임도 김수현에게 미룰 정도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진술하셨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죠.
유상현, 김수현도 최서원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뒤에서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결국 최서원을 이용해서 재단법인 K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으로 더블루K 예상이라는 회사 차려놓고 유상현, 김수현 이렇게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 것이죠. 뭐 재단을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마침 고용태 씨도 이 친구들은 원래 나랑 일하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도와줄 거다. 너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신 겁니다. 증인이 그 검찰에서 진술한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인은 그때 고용태가 김수현에게 자기 책임도 김수현한테 미룰 정도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가증스러운?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용태 씨하고 김수현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영이 예상 설립하는 건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유상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니면 노승일이나 고용태가 같이 해보자고 그랬어요? 제안을 해서 회사를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자 말자.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상영 씨가 원래 회사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전에 회사를 뭐 운영하시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파산하고 뭐 이런 뭐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뭐 나중에 회사를 못 만들어서 그 와이프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증인은 아까 이제 기획하고 그러는데 유상영 도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이 먼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유상영이 먼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수현의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김수현은 그 고용태가 최서원과 연결돼 있어서 고용태 도왔는데 고용태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하소연하고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고용태가 김수현한테 이제 돈을 안 줘가지고 김수현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고용태한테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죠? 최서원한테 최순실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김수현 씨하고 고용태 씨 사이의 일 같은데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건 뭐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네. 예상의 진행 67화 물어보겠습니다. 예상의 진행 사업으로 누슬리 활용 스포츠 문화 콘텐츠 기획 재단 지원 사업으로 가이드라너 리오 올림픽 응원단기의 K스포츠 클럽 설립 등을 기재했어요. 예상의 진행 사업이에요. 유상영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획을 했죠? K스포츠. 그거는 유상영 씨가 예상의 기획안이라고 이제 본인이 사업하시는 거에 그냥 거창하게 쓰시려고 써놓으신 거고요. 예. 제가 재단에 이런 저런 것들을 도움을 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런 사업 기획안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써야 된다, 도와달라 하니까 그것들을 같이 기재해서 업무 내용에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용태와 증인한테 제공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서로 회의도 하는 일종의 사업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상영은 비밀로 이제 최서원 씨한테 자기의 존재를 비밀로 했거든요. 2016년 6월까지는 그건 알고 있죠. 비밀로 한 게 아니고요. 알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유상영은 최서원이 유상영의 존재를 2016년 6월까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기가 나중에 최순실 씨가 저한테 나중에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유상영 씨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75항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나 또 고용태는 모든 기획을 최서원이 했다고 그랬지만 최서원은 예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서원 입장에서는 K스포츠, WK, 예상 이 관계를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2016년 6월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거기다가 왜 끼어들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상은 관계가 없다?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태 씨는 최서원 씨한테 돌머리를 왜 무겁게 들고 다니냐 욕하고 최서원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쫄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던데 둘 사이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런 말을 하신지는 저는 못 들었고요. 관계는 어떻게 보였어요?
증인이 보시기에. 뭐 어떤 관계를 물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사와 회장과 상무였고요. 뭐 쫄지 않는다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많이 쫄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저한테 과시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도 어느 회사의 사장도 회장 없는 자리에서는 직원들한테 나는 회장한테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영태 씨가 저한테 좀 과시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고영태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그런 사람을 몇 년간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썼을까요? 직원으로? 그거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승일, 유상영 이 사람들은 최서원 씨 안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충 예상을 해서 노승일 씨 오래된 것 노승일 같죠? 씨는 아마 학교 다닐 때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노승일 씨는 모르겠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왜냐하면은 최서원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겁니다. 고영태 씨가 아니라요. 네. 노승일, 유상영이 최서원을 언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노승일 씨는 제가 듣기로는 그 고영태 씨, 노승일 씨도 저처럼 비슷하게 고영태 씨 부름을 받고 최서원 씨 무슨 일을 봐준 그 전례가 있습니다. 15년도에 뭐 2014년도. 뭐 하여튼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독일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당시에 알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유상영 씨는요? 유상영 씨는 더더군다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정도 돼서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은 2016년 4.13 총선 전에 최서원 씨한테 증인이 알고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요. 그거는 잘못 전달되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아니시고 네. 그거는 사실은 고영태 씨가 저한테 그분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영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증인 어른하고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최순실 씨한테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러너 하자고 기획안 드린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를 관련해서 가이드러너로 나중에 사업을 이런 걸 해야 되고 기업에 이걸로 제안을 해라 이런 건 최순실 씨 지시였지만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인 그분이 맹인이시고 그분도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 거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고영태 씨가 얘기를 해서 그걸 제가 전달한 겁니다. 80, 81 다 생략하고 82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요. 증인 그거 보세요. 증인 그렇게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적 있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 하자 고영태가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김수현에게 전달.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고영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런 대화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라는 말은 뭐고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는 뭐예요? 당시에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명확하게 나는 건 아니고요. 잘 몰라요? 저거 진술할 당시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직원들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고영태 씨가. 그런 얘기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83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2006년 1월 14일 WK가 입주할 때 간혹 WK 사무실에 왔고 5월부터 7월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블루K의 그 벤츠차 이용해서 방문했다 그러는데 최서원이 어디서 어떻게 지시를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이? 전화로 수시로 계속 지시를 하시고. 전화로 수시로? 네. 네. 정동춘 이사장은 편집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최순실 씨가 WK에 한 달에 한두 번 온 거를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문하신
답변하고 조금 다른. 그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초반전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자주 초반전에는 오고, 거의 매일 오셨고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 2회만 왔다 이렇게 월 1, 노광현 2회는 씨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월 1, 2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많았다. 그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일주일에 아까 네. 3, 4회라고 하시는. 일주일에 한 2, 3회는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전화로 수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적으로는 증인이나 고용태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자주 왔죠? 컨트롤을 제가 어디 감히 제가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84, 85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뭐 재단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분 뭐 이사 임원진께서 밑에 직원들이 말을 좀 듣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고요. 뭐 다만 정동춘 이사장님 관련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법적으로 정해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지금 계속 부정하시면서 본인 이사장직 연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따로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쭉 생략하고 94항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 씨 진술을 보면은 증인이 작성한 연구 용역서 있죠. 7억, 3억 얼마, 4억 얼마 연구 용역 자료를 제출하니까 정동구 이사장이 연구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용역비 달라고 그러면서 용역비 거절했대요. 그 나중에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최소원한테 얘기를 해서 최소원이 정동구 이사장을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노승일 씨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건 기억이 납니까? 아니요. 나중에 제가 들었다니까. 나중에 들었다? 네. 제가 최순실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96항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증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로 나갔다는 걸 들었다. 나중에 그런 것도 그런 일도 있어서 그게 혹시 발단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96항 2016년 6월 30일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사퇴하셨는데 네. 사퇴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정동구 씨는 김필승 씨하고 이렇게 뭐 사업비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갈등이. 김필승 이사님도 그렇고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사실 그 재단의 나머지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에 특히 자주 계시던 정현식 사무총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 특히 두 분은 그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지시하시고 뭐하고 하시는 거에 내심 마음속으로는 반발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지언정 본인들 의견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늘상 좀 자주 하셨었습니다. 97, 98 생략하고 99항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 6월 30일 퇴직했는데 자 아래 내용은 6월 13일 날 고용태하고 김수현 한 내용인데 증인은 모른다고 그럴 테니까 그냥 뭐 생략하겠습니다. 예. 유상영 씨는 그냥 네가 마침 지금 쉬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좀 하려고 뭐 무슨 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너한테 그런 자리 좀 오퍼를 하려는 선배가 있으니까 연락이 갈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용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뭐 저한테 원론적인 걸 물어봤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도 한국체대 나왔고 나도 한국체대 너보다 2년 선배인데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저한테 체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체육 재단이 생기는데 체육 인재들 키울 수 있고 하는 재단이 생기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용태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소속은 K스포츠인데 일하는 데는 더블루케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더블루케이에서 이제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최순실 씨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를. 매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최순실 불렀어요. 씨가 당시에 WK 대표셨던 그 조성민 대표한테도 그 지시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WK에서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로 출근하지 말고 WK로 오라고 해라. 뭐 오전 시간 몇 시 되면 오라고 해라. 혹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부르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죠? 뭐 제가 제 입으로 제가 고생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일을 많이 한 건데 다 블록회의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단에서도 일을 볼 때도 있었고요. 네. 1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더 블록회의 안 하냐고 그러니까 뭐 한번 방문했는데 최철이 뭐 더 블록회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다. 최철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뭐 더 블록회의에 박과장 한차대 선배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선배가 고용태인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제 1차 진술조서 지금 보시고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1차 진술조서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2차 진술조서 앞부분에 보시면 지난 진술 왜 거짓말했는지 소회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4, 15, 16, 17 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18, 19 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월급을 더 블록회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K스포츠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은 더 블록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든 기획안에는 K스포츠를 위한 기획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순실 씨가 지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고영태가 지시한 건 없네요.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그런 지시를 하시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서 최순실 씨한테 어떻게 그 통과를 받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사실상 고영태가 운영하는 회사 아니에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최순실 씨 체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고영태 씨는 상무입니다. 최순실 씨는 회장이고요. 김수현은 고영태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조성민 그 김수현 씨가 고영태를 대표라고 부르는 거는 과거에 그 같이 했던 회사에서 고대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고대표라고 부르는 게 그때는 김수현이 대표예요.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 뭐 어떤 회사를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고대표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게 익숙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는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자신이 잘 몰라서 고영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던데.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거 기획안들을 쓰라고 하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잖아요.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들이고 대부분이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성민 씨한테도 같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성민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MBA 하신 분이고 체육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경영이나 이 컨설팅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자꾸 체육 얘기를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고상무가 더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과 관련된 거는 고상무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요. 더블루케이에는 조성민 대표, 고영태, 전지영, 여직원 이렇게 딱 세 사람밖에 없죠. 소속은. 그렇습니다. 네. 고영태 컴퓨터도 못 다루고. 그렇죠? 잘 다루진 못합니다. 더블루케이는 일할 직원이 애시당초 없는 거죠. 뭐 고영태 씨가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직급상 보면 제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증인은 이제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나? 있었습니다. 책상은 근데 가끔 노승일 와서 일했죠. 노승일 씨는 가끔 왔고요. 가끔 오면 여기서 일했죠. 초반에 몇 번 왔고요. 노승일 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와서 회의 몇 번씩 그냥 잠깐 왔다 가고요. 그리고 그 더블루케이 경리 여직원 전지영이가 있는데 전지영은 2016년 1월 25일 더블루케이 입사하는데 증인이 면접을 봤대요. 네, 제가 증인이 왜 면접을 봤어요?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다기보다는 조성민 대표가 면접을 보신 거고 저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리크루트를 인터넷에서 해서 오신 분이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지영 씨는 그리고 증인이 K스포츠 직원인 거는 나중에 알았대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엔 더블루케이 직원으로 알았대요. 뭐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증인은 애시당초 더블루케이 일을 하기로 하고 고영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K스포츠에서 월급 받는 거로 이렇게 기획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최순실 씨 만나 뵀을 때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재단에 입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0, 41, 42 다 생략한 거겠습니다. 더블루케이가 최선이 설립한 거라면은 아예 그
그 고용태 그 컴퓨터 못하는 거 아는데 일할 직원을 뽑지 증인 같은 사람을 멀쩡한 K스포츠 직원을 데려다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야 뭐 최순실 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생략하겠습니다. 45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기획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유상영, 김수현 증인 뭐 다 더블로케이에서 월급을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더블로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은 2016년 3월 15일 89,388원, 3월 25일 17만 2,020원, 4월 25일 27만 8,510원, 5월 25일 129만 7,560원, 6월 20일 32만 7,950원, 7월 27일 24만 9,940원, 9월 7일 24만 9,350원과 합계 266만 4,718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용도로 증인이 그 돈을 쓴 거죠? 아, 제 이름으로 네네네. 그 나가신 거 지금 쭉 부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었던 전화기가 세대 있습니다. 예. 그 통신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전화기 값으로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좀 27만 원, 뭐 32만 원, 129만 전화기가 원. 세대였고요. 예. 한 대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이 이 통신비가 나. 피청구인 쪽에서는 어느 분이 반대 선정현 신문하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증인이 뭐 시민성에 대해서 탄핵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신문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많이 스킵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문 범위 내에서 또 소추 사회에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부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한 증인은 이 사건에 최서원, 최순실, 고영태, 고민우 이름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최순실 씨는 본인 이름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최소원이라는 이름은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고영태, 고민우 뭐로 알았어요? 고용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일, 유상영, 고영태는 모두 한국 최대 2년 선배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김수현, 최철도 잘 알고 있죠. 문체부 장관, 정책부 장관. 최철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긴 봤죠. 김수현은 알고 있습니다. 최철 보긴 봤죠. 최철 한 번 봤습니다. 네. 증인은 재단법인 K스포츠와 WK가 만들어진다는 거 언제쯤 알았습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지는 제가 몰랐고 1월 초순에 2016년 1월 초순에 저한테 그 고용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체육재단에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와보겠느냐 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유상영이가 고영태한테 소개해서 K스포츠 소속으로 WK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유상영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유상영 씨는 예전부터 알던 선배였습니다. 고영태 씨가 증인을 채용하는 걸 결정한 거죠. 뭐 최순실 씨 만났다고 그러지만 최순실 씨 뭐가 증인을 뽑느냐 안 뽑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순실 씨를 고영태가 증인하고 같이 일하게 됐다고 소개하는 자리로 본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자를 수도 있었어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영이나 고영태가 이 K스포츠 WK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WK하고 그 K스포츠가 무슨 일을 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회사는 처음에 어떤 고용태 회사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고요? 유상영이나 고영태나 다 누구나 두 뭐 사람. 유상영 씨한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해서 한 겁니다. 억지로.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한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8, 29항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서 일을 했던 간에 증인은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획안들을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뭐 아이디어나 이렇게 그 구두로 저한테 뭐 조금씩 조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유상영, 김수현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뭐 처음에 그 고용태 씨한테 저를 소개한 것 자체가 유상영 선배였기 때문에 유상영 선배한테 제가 들어가서도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거의 매일 그 주 7일 동안
일요일도 없이 거의 밤에 새벽 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했고 이런저런 기획안 만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시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유상영 씨한테 드렸고 유상영 씨가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31, 32, 33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WK 빌딩에 있던 빌딩의 관리인이 노광일이라는 분입니다. 노승이라고 아주 이름이 비슷해요. 알고 있죠? 뭐 이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은 알죠. 저하고도 뭐 친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말씀 취지를 보면은 네. 고용태는 일주일에 4, 5일 오는데 증인은 거의 매일 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WK 직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최철 대표, 고용태 상무, 박헌영 과장, 남자 직원, 여직원 5명이 고정적으로 출근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증인을 WK 직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뭐 저를 주차장에서만 뵀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의 그 그림 나오죠. 네, 보고 있습니다. 책상이 이렇게 WK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아예 그렇죠? 그 노광일 씨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증인의 자리 맞죠? 네, 비슷합니다. 그 옆에 남직원 누굽니까? 노승일 아까 조성민 씨 노승일인가 그러던데. 아마 나중에 이인원 씨? 네네네. 이인원 씨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인원 씨 오기 전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책상은 책상만